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적어도 7월까지는 왜 삼성전자를 홀딩하거나 보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년 만에 메가사이클이 도래했다. 슈츠로 삼성전자와 구글을 뽑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참 예전에 덕을 많이 받고 다시 재진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제가 다른 거 싹 다 정리하고 삼성전자를 온 이유가 간단합니다. 원픽이 될 거예요. 7년 만에 이제 메가 사이클이 도래를 했죠. 옛날에도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달렸다가 한동안 멈춰 있었죠. 9만 전자 훨씬 이전에 어, 막 미친 듯이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7년 만에 메가 사이클 어느 정도냐? 이제 전문가들은 2026년에 2018년 그리고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달리던 시대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메가 사이클 수준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주가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은 쇼티지 나고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사이클에 내려가는 부분이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짐으로 이제 쭉 약간 우상향하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범용 D램 가격까지 동반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주요 증권사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00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정은 교수님은 두 회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합쳐서 영업이익 1000조 시대를 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삼성전자 구글 원픽했었던 제 생각을 거의 굳혔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항공 우주랑 로봇 분야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메모리 분야가 너무나도 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현대자동차도 한번 다루겠지만 어제 아틀라스 보셨습니까? 그 엔비디아와 말 그대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하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그 엔비디아 GPU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탑재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테슬라와 엄청난 경쟁을 펼칠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삼성전자의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 대비 120% 성장은 무리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고대역 메모리 이 HBM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나서서 HBM4 양산 시점이 거의 확정이 되었죠. 2월부터.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을 바로 이제 출시하고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루빈의 탑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HBM 시장 점유율이 16%에서 35% 이상으로 2배 이상 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제가 아니라 예전의 주도자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시점이 2026년에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7%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상승을 보여준 게 거의 20년 전에 봤었던 그런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시점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그 어떤 성장주보다 삼성전자의 그걸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주식에서 돌아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파운드리 2 나노 공정에서 이제 아직도 TSMC한테 파운드리 분야는 많이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대응할 강력한 증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테일러 팹이 가동이 되니까요. 텍사스에서 이제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물량을 대거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는 어,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전용 사무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팔란티어한테 수율 조절을 좀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수율 면에서 많이 올라오겠구나 그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삼성이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달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론이 지금 막차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막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BR이 약 1.5배 수준인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어제도 마이크론 엄청나게 올랐죠. 그 전날에도 엄청 오르고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8%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 봤을 때 약간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 저평가다. 하이닉스도 저평가다. 그런데 올해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엔진, 단순히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거의 파운드리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좌절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나 이런 데 묻어 놓으셨다가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거 해제가 되면 어, 빠르게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부터 노도강 금강구 굉장히 오늘 올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부터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들을 좀 뻥튀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모든 것들의 최종 구간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낮은 하급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약간 채권적인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약간 채권이었잖아요. 수익률보다는 배당이나 이게 안전성 마진으로 갔었는데 한번 확 꺾이고 나서 4, 5만 원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오늘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시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통하여서 기초 자금을 불리신 다음에 부동산에 진입하셔서 하나라도 이제 화폐가 굉장히 심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주식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거의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는 예전에 7, 80년대 그 모습. 제가 그 반도체 벨트나 노도강 금강구를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주로서 변화하면서 달려가는 지점에 우리나라 저평가된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